부유한 재벌 총수 한 명이 대리모 경매에서 한 미혼모를 낙찰받아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그는 자신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릴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분들, 이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김서연은 어린 아들 민준과 함께 수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젊은 미혼모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녀는 결국 여성들이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리고 그들의 동행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성들에게 구매되는 기이한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연회장의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처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고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은 늘 나이든 이웃집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는 아들 민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불어나는 빚, 집에서 쫓겨날 위협, 그리고 민준이 굶주린 채 잠들었던 밤들이 그녀를 이 절박한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행사 주최자인 완벽한 정장을 차려입고 가짜지만 정중한 미소를 띤 남자가 다가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미소를 잊지 말고 참석자들과 직접적인 눈 맞춤은 피하세요. 그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연회장은 마치 전시된 귀중품처럼 여자들을 뜯어보는 잘 차려입은 남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렸을 때 후보 23번 주최자가 극적으로 외쳤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서연은 밝게 조명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조명에 눈이 멀었고 스포트라이트의 열기가 이마에 땀방울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녀를 평가하는 날카로운 시선들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주최자의 과장된 묘사에 따르면 희귀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에 군중 속에서 동의하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확고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10억. 방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뒤쪽에 앉아있는 검고 날카로운 눈매의 한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비밀스럽고 부유한 재벌, YJ그룹의 총수 이강훈이었습니다. 첫째 아내 놀란 주최자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입찰은 없었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강훈이 진지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하며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무대 위에서 결정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무리될 별도의 방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방은 우아하고 넓었습니다. 강훈은 그녀에게 안락의자를 가리키고는 책상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서연의 손이 떨리며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의 정적은 숨 막힐 듯했고 그녀는 주된 조건을 읽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당신에게 두고 떠나라는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훈은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은 떠나는 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서연은 분노와 공포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못해요. 제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요. 강훈의 표정은 더 굳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경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서연이 계약서를 쥔 채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사고 엄마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훈이 다가오자 그의 존재감이 작은 방을 더욱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김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당신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강훈은 그녀 앞 책상에 펜을 놓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보상금을 받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서연은 분노와 슬픔으로 손을 떨며 계약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준의 얼굴과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치르고 있는 모든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강훈이 다가섰고 그의 시선은 꿰뚫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공정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마침내 서연은 펜을 잡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훈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제 저택으로 이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밤은 푹 쉬도록 하세요. 그는 그녀를 후회 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명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연의 소박한 빌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작별은 짧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멀리서 일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최대한 자주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는 엄마가 치르고 있는 희생을 모른 채 활기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택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도시 풍경이 한적하고 부유한 평창동의 웅장한 건축물로 바뀌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웅장한 저택의 모습에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잘 가꿔진 정원과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궁전 같은 집이 드러났습니다. 강훈이 입구에서 그녀를 맞았고 그의 태도는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며 집의 구조와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존중하겠지만 우리의 계약을 엄격히 준수하길 바랍니다. 그가 중년의 친절한 여성인 박 여사를 소개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차분한 색조로 꾸며져 우아했고 그녀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녀를 위해 준비된 옷과 세면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가까이 있을게요. 박 여사가 상냥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감사했지만 이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에 서서 광활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생각은 온통 민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컸지만 그녀는 이 희생이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희미한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깨웠습니다. 강훈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신뢰하는 의사에게 갈 겁니다. 그가 짧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결심은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에 서서히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새벽녘 서연은 저택의 고요함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혼란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침대는 푹신했고 이불은 최고급 실크였지만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곧 박 여사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강훈의 의사를 만나러 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택을 가로질러 걸으며 서연은 그 엄청난 부에 놀랐습니다. 최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 명화들로 장식된 벽,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을 보여주는 거대한 창문들. 그 짧은 감탄은 곧 현실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최첨단 의료시설인 최 박사의 병원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와 위안을 주는 목소리를 가진 최 박사는 서연을 전문적으로 맞이했습니다. 1년의 정밀 검사 후 그는 서연이 체외 수정 과정의 첫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불편함은 평온한 표정으로 가려졌습니다.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강훈은 멀리서 지켜보았고 그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사업 거래였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의 아이와의 미래 이별을 예고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탐험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강훈의 무한한 부를 보여주는 방들을 거닐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 찬 서재부터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실내 수영장, 희귀한 악기들로 가득한 음악실까지 각 방은 이전 방보다 더 호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속에서도 뚜렷한 공허함이 느껴졌는데 이는 마치 강훈의 외로움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드문 미소와 피상적인 상호작용은 텅 빈 복도처럼 공허해 보였고 호화로운 고독으로 가득 찬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에 강훈이 서연을 대하는 태도는 순전히 형식적이었고 개인적인 대화 없이 계약 조건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는 서연은 잠 못 이루는 밤과 자신이 키우지 못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현실과 씨름하는 아침을 보냈습니다. 저택에서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강훈은 사업 파트너들을 위한 공식 만찬을 열었고 계약의 일부로 서연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그녀는 망설이며 웅장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과 절제가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강훈은 그녀 곁에 머물며 제 특별한 손님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족쇄 같았습니다. 분주한 군중을 벗어난 조용한 순간 강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서연이 솔직한 연약함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강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강훈에게 이런 모임은 일상적인 의무였지만 서연에게는 그녀의 삶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로의 강렬한 몰입이었습니다. 만찬 후 서연은 기진맥진한 채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전화해 민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위안을 주었지만 동시에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자신의 결정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연은 강훈의 성격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가졌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정원에서 희귀한 난초를 조심스럽게 돌보는 그를 보았을 때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난초입니다. 서연의 관심을 알아챈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 평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발견은 서연에게 와닿았고 그녀는 강훈의 더 공감 가는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 둘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택에 머무는 동안 박 여사 또한 강훈의 과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일찍부터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서연이 강훈을 단지 멀게만 느껴지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싸움을 겪어온 사람으로 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자신의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원 산책과 발코니에서의 조용한 사색의 밤에서 약간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훈이 평소보다 덜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가 서재에서 차 한잔하자고 그녀를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강훈의 평소 습관과는 다른 이 행동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들은 책으로 가득하고 벽난로의 부드러운 불빛으로 밝혀진 서재로 갔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고 서연은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강훈이 침묵을 깼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이곳이 더 편안해진 것 같군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위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죠. 늘 그렇게 믿어왔어요. 서연이 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빛나는 순간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강훈은 생각에 잠겼고 그의 시선은 더 깊어졌습니다.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면 그 사실을 잊기 쉽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요. 그의 말은 서연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고 어쩌면 그들의 관계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 발전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일화에 웃음을 터뜨렸으며 처음으로 그녀는 짊어지고 있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를 마신 후 강훈은 떠나기 위해 일어섰지만 문가에서 잠시 멈춰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고마웠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서연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의 진솔한 어조에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좋았죠. 그렇죠. 강훈이 떠나자 서연은 마치 그들이 관계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날 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훈의 얼굴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존재감에는 여전히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말에 담긴 실망감이 느껴져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그들의 싹트는 관계를 끝내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훈은 그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램프 불빛이 신비롭고 엄숙한 빛을 드리워 친밀하면서도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았고 앞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약을 검토해봤습니다. 강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비밀을 숨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더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도 없고요. 불안의 물결이 서연을 덮쳤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할게요. 강훈은 그녀를 제지하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중요해요. 서연 씨. 그는 폴더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민준이를 만나러 가도 좋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는 우리 계약에 대한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의 제안에 놀란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나마라도요. 그의 말은 서연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은 슬픔을 드러냈고 그녀에게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동기에 대한 엿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후계자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에 의해 깊이 형성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민준을 만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리가 줄어들수록 그녀는 초조해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민준이 엄마 돌아왔구나 라고 활기차게 외치며 그녀의 품에 안기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서연은 순수한 기쁨에 미소 지었지만 그들의 재회가 일시적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웃고 행복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하루를 보냈지만 해질녘이 다가오자 피할 수 없는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곧 올게, 아가. 그녀는 그 약속의 불확실성에 짓눌리면서도 대답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친 서연은 저택으로 돌아왔고 강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차분했습니다. 아이는 어때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지내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강훈은 깊은 이해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눈은 말이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의 형식적인 관계 대신 조용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훈의 배려심 있는 면모가 점점 더 드러났고 서연은 그를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정원을 산책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그들의 상호작용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강훈은 개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가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바빠 멀게만 느껴졌죠. 저는 이해하기도 전에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그런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에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게 저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를 위로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강훈이 여전히 어느 정도 벽을 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의 순간은 그들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에서 진정한 존중과 감탄이 깃든 관계로 점차 발전했습니다. 서연은 강훈을 단지 권위 있는 인물이 아니라 친절하고 사려 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훈은 서연에게서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강인함과 공감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계약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새로 생긴 따뜻함은 그들의 계약에 엄격했던 경계를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긴장감은 조용한 조화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계약의 기본 조건은 그들의 싹트는 관계 위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상의 단순함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조용한 서재에서 책에 몰두하고 밤에는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항상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강훈이 드물게 차분하고 약간의 따뜻함을 띤 태도로 예기치 않게 합류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가줬으면 합니다. 그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를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 가족의 별장 중 한 곳입니다. 조용한 곳인데 마음에 들 겁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서연은 저택을 벗어날 기회를 받아들이며 동의했습니다. 강훈이 부드럽게 운전하는 동안 여행은 조용하지만 편안했고 도시의 풍경은 점차 평온한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소박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식처였습니다. 강훈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평온을 찾고 싶을 때 오시던 곳이죠. 서연은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택의 화려한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집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단순함을 관찰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돗자리와 고풍스러운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고 위안을 주는 약초 향기가 났습니다. 강우는 그녀를 넓은 마루로 데려갔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소리만이 가끔 깨뜨리는 깊은 정적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기서 저는 명료함을 찾습니다. 강훈이 그녀 옆 의자에 앉으며 고백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서연이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강훈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이 그립습니까? 서연은 과거를 회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곳이 의미했던 것이 그리워요. 소박했지만 추억으로 가득했죠. 강훈은 이해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조용한 순간 그들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방문 이후 강훈은 서연을 직원들과의 회의부터 집안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상에 점차 포함시켰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사업가 이미지, 뒤에 있는 진짜 강훈의 모습을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에서 강훈은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밝혔습니다. 가족 별장을 리모델링할까 생각 중입니다. 가족이요? 서연이 물었고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가 그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은 그의 말의 함의에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계약을 넘어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암시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서연이 정원을 걷다가 차와 쿠키를 들고 있는 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서연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의 미소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저 이곳의 변화를 보는 게 즐거워서요. 저택이 이렇게 활기찼던 적이 없었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박 여사가 자신과 강훈 사이의 역학관계가 서서히 변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날이 주가 되면서 서연은 강훈에게서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워졌으며 종종 길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공유했고 점차 서로의 깊은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심 어린 대화 중에 강훈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은 제가 결코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감정이 억눌린 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기반이었고 어머니를 잃자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들으며 그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비록 강훈이 여전히 자신의 일부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개방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형식적인 계약에서 진정한 존중과 감탄이 깃든 관계로 변모했습니다. 서연은 강훈의 친절함과 깊이를 보게 되었고 강훈은 서연에게서 예상치 못한 강인함과 보살핌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들 계약의 경계는 여전히 명확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차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의 이전의 긴장감은 조용한 이해로 대체되었습니다. 강훈의 개방성에 깊이 감동한 서연은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깊어지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계약적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했습니다. 강훈에 대한 감정이 커질수록 계약은 그녀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그녀는 커져가는 감정과 그들의 상황의 현실성 사이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어느 날 밤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강훈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아마도 같은 생각으로 고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가 서연의 침대 앞 의자에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의 말을 듣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변화를, 어쩌면 그들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싶은 욕망까지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그녀의 이해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들 둘 다 싹트는 관계의 복잡성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택의 직원들은 그들 사이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박 여사는 종종 강훈의 성격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서연의 영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녀의 존재가 저택의 예전의 엄격한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에게 저택은 점차 임시거처 이상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무엇이 올지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말입니다. 매일 밤 별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과 강훈이 중요한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원래 계약에 의해 정의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더 개인적이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일상에 약간의 평범함을 더하기 위해 서연은 커피 쟁반을 들고 강훈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훈은 고개를 들었고 약간 놀랐지만 분명히 기뻐 보였습니다.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연이 가벼운 어조로 농담을 했습니다. 강훈은 그녀에게 감사하기 전에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가 서연이 맞은편에 앉아 고백했습니다. 일과 관련된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생각할 게 많아서요. 그가 대답했고 공기 중에는 그들의 말하지 않은 감정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서연이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들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강훈의 시선이 부드러워졌고 의심과 성찰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현실주의가 저를 이끌었지만 때로는 제 엄격함이 정말 중요한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강훈이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사업이나 가족의 의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처럼 느껴져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강훈이 서연을 사업회의나 사교 모임 같은 다른 삶의 측면에 포함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녀를 동료라고 소개했고 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을 일으켰습니다. 강훈은 소문에 무관심해 보였지만 서연은 대중의 시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강훈이 그녀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조용한 곳으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적응 중이에요. 그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훈은 잠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그의 존재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강훈은 자신의 과거, 가족의 기대, 그리고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 더 많이 공유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삶, 엄마가 되는 것의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역경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강훈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들었고 자신을 더 이해심 많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공유를 통해 서연과 강훈은 동료뿐만 아니라 동반자를 찾았지만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둘 다 망설였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걷다가 강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서연 씨, 당신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강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의무를 다하고 계약을 따르는 것 이상이라는 걸요.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야 한다는 걸요. 서연의 심장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여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점차 강훈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계약의 현실은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그들을 덮고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저택의 직원들은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특히 관찰력이 뛰어난 박 여사는 서연에게 더욱 다정해졌고 마치 그녀가 이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강훈과 서연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고 그들의 미소는 말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무게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것, 특히 강훈과의 깊어지는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끊임없는 상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서재에서 독서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강훈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가 문을 부드럽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책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가슴에 불안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훈이 맞은편에 앉아 그의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의 일들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미 그 조건들을 넘어섰다고 믿습니다. 서연은 이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제 말은 저는 우리의 관계가 계약과 함께 끝나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곁에 머물 방법을 찾고 싶어요. 강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은 희망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훈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실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곱씹었고 희망과 현실주의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 꿈, 그리고 감정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 더 솔직하게 논의했습니다. 서연은 아들과 함께 강훈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고, 강훈은 이전에 깊이 고민해 본 적 없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훈 가족의 기대와 서연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계 속에서 힘과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강훈이 진심 어린 고백으로 서연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확실성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특별한 사랑이 싹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임시 계약의 상징이었던 곳이 진정한 집이 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형성된 그들의 관계는 그들이 처음에 서명했던 어떤 계약보다도 더 견고해 보였습니다. 해질녘의 황금빛 햇살 속에서 서연은 음악실 피아노 앞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안식처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스치며 현재의 감정을 반영하는 슬픈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강훈이 조용히 들어왔고 그의 존재는 방의 다른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피아노를 혼자 배웠나요? 그가 흐르는 멜로디를 깨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놀랐지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힘든 시기에 저희가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아노 의자에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 위를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주 잘 치네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연주하는 동안 공기는 말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음악은 그들의 대화의 간극을 메웠습니다. 마침내 강훈이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고 서연은 연주를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그녀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과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우리 사이에 생긴 감정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와 가족의 기대가 큰 장애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훈에게서 듣기 드문 이 고백은 서연에게 강훈이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내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을 산책하는 동안 주변의 고요함은 그들의 대화의 긴장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강훈이 존경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더욱 멀어졌고 그의 계획을 통제하고 따르는데 모든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들으며 강훈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건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강훈은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연약함이 비쳤습니다. 그것도 일부지만 제 생각엔 제가 항상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두려움을 인정한 강훈의 고백은 서연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 다듬어진 외면 뒤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강훈은 그에게 명료함을 준다고 묘사한 곳으로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넓게 펼쳐진 모래밭을 지나자 척박한 풍경 속의 녹색 보석인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오아시스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강훈이 물가를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야자수 아래에 앉아 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과거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너무 사로잡혀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의 성찰에 감동한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원하세요? 강훈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다르게 살고 싶어요. 계약이나 전통적인 기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의 말은 서연 자신의 갈망을 반영하여 그녀의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들의 상황의 현실에 의해 억제되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이해와 잠재력으로 가득 찬 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서 서연은 아들과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선택들은 벅찼고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발걸음도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의심에 맞서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강훈의 최근 고백으로
그녀는 어쩌면 그들이 마음속에 진실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용기를 느꼈습니다. 발코니에서 별 아래 그들이 함께 사색에 잠겨 있을 때 강훈의 고백은 서연에게 깊이 울렸습니다. 제 관점을 바꿀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가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에 감동한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힘든 시기에도 힘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강훈은 그들의 계약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약서를 재검토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조항은 유지하되 그들 둘 모두에게 더 공정한 조건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연은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택의 직원들은 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강훈의 태도가 멀게만 느껴지던 것에서 더 다가가기 쉬워진 것과 서연의 새로운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강훈 회장님이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박 여사가 어느 날 오후 서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보여줄 올바른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서연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사랑이 정말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미소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끝나갈 때 서연과 강훈은 테라스에서 함께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둘 다 앞에 놓인 어려움을 이해했지만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고 새로운 따뜻함이 이전의 긴장감을 대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강훈과 서연 둘 다에게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훈은 서연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위협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우리의 계약과 당신이 여기 온 이후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많은 시간을 숙고했습니다. 그가 결심과 연약함이 섞인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들었고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에 제 목표는 단지 가족을 위한 후계자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훈이 용기를 내는 듯 두 손을 맞잡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생긴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서연이 바라던 확인이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제하고 강훈이 다음에 할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죠?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계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희망의 빛을 주었지만 서연은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측면과 복잡성을 다루어야 했고 그들 둘 다 그들의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가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날 서연이 푸른 정원을 걷고 있을 때 그녀는 강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강훈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지만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먼 도시에 있었고 계약은 아이를 낳은 후 그녀가 떠나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중앙분수 근처에서 박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님, 강훈 회장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약간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훈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사람이랍니다. 서연 아가씨, 감정과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고 계시죠. 서연은 박 여사의 말에서 약간의 위안을 찾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훈은 그녀를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정기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포옹과 웃음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고 서연은 그들을 대하는 강훈의 부드러운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아끼시는군요. 서연이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강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인생이 의무와 사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단순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죠. 강훈이 성찰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고 강훈의 관점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부 통제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강훈은
계약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법무팀을 불러 조항을 수정하고 서연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산 후 민준과 연락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됐습니다. 그는 새로운 계약서를 서연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외롭거나 묶여 있다고 느끼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닌 신뢰 때문에 머물기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훈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이고 엄격했던 그들의 상호작용은 더 자유롭고 친밀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와 꿈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점차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어느 날 밤 테라스에서 쉬고 있을 때 강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요. 서연은 놀라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그는 당신 삶의 일부이고 저는 그 모든 측면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강훈이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감동한 서연의 마음은 그의 행동에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을 만나러 가는 여정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강훈은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서연은 그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민준은 엄마라고 활기차게 외치며 서연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강훈은 그저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은 다정함과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이 강훈을 민준에게 소개하자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친구예요? 그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강훈은 민준의 키에 맞춰 몸을 숙이고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야. 그리고 우리도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민준의 미소는 서연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안도와 행복이 뒤섞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워 보였고 민준은 강훈의 존재를 분명히 편안해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훈과의 관계를 계약에 기반하여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진심, 어린 감정에 기반하여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래로 가는 길이 용기와 인내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 강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성공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희망이 서연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처음으로 공유된 미래가 손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했습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강훈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특히 민준을 방문한 후 강훈은 더욱 열성적이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치 그녀가 오기 전에 서연의 삶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강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여기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어조는 차분하고 확고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곰곰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함께 삶을 꾸려가고 싶다면 그는 처음부터 그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서연의 심장은 아들을 가까이 둘 수 있다는 생각에 빠르게 뛰었지만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계약서는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민준이가 타협 없이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겁니다. 서연은 자신을 위해 그의 계획을 기꺼이 바꾸려는 강훈의 의지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의 이사를 위한 계획이 즉시 시작되었고 강훈은 박 여사에게 서연의 제안을 반영한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영하고 민준의 예전 집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도착하는 날 서연은 민준이 그녀의 팔에 달려들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택문으로 들어서면서 서연은 그를 굳게 껴안았고 그녀의 몸짓은 보호적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크다. 민준이 넓은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강훈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와 민준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환영한다, 민준아. 여기서 행복을 찾길 바란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수줍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강훈의 미소는 부드럽지만 진심이었고 관계를 맺으려는 그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초기 며칠은 민준에게 적응과 탐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웅장한 저택에 빠르게 적응했고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던 강훈은 그의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민준을 재우고 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엄마, 강훈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은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야.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계셔. 민주는 그녀의 대답에 만족했고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훈과 민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오후 시간을 체스를 두거나 정원을 산책하며 보냈습니다. 강훈의 예전의 냉담한 태도는 부드러워졌고 더 따뜻하고 사려 깊은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원을 걷다가 민준이 멈춰서서 강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는 순수한 아이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훈은 민준의 솔직함에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해. 그가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야. 민준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고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훈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남았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그들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강훈이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차 한 잔을 들고 물었습니다. 강훈이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이 미소로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강훈이 다시 서류에 집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훈의 집중력과 헌신은 서연에게 편안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녀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강훈은 펜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강훈의 솔직한 대답은 서연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강훈의 저택 분위기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변했습니다. 강훈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민주는 그들 가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공유된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렘이 그들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테라스에서 쉬고 있을 때 서연은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중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심해지자 즉시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박 여사를 불렀고 박 여사는 즉시 강훈에게 알렸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박 여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훈은 방으로 달려와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는 동안 강훈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격려의 말을 건네며 걱정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서연 씨. 제가 여기 있어요. 그가 반복해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즉시 움직였지만 강훈은 서연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출산 과정 내내 그녀를 돌보았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강훈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요, 서연 씨. 정말 완벽해요.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지쳤지만 서연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출산 후 며칠이 지나 서연이 아기와 함께 쉬고 있을 때 강훈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훈이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는 문서를 작은 조각으로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당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특히 계약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강훈은 서연의 손을 잡고 깊은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제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죠.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가 아이들을 키우고 인생의 어려움에 맞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은 벨벳 상자를 여러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네, 강훈 씨, 결혼할게요. 그 순간 문가에서 지켜보던 민준이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강훈은 그를 들어 올렸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즐겼습니다. 결혼식 전 몇 달은 행복, 설렘, 그리고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문화와 그들의 사랑을 반영하는 예식을 상상했고 강훈은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저택은 이국적인 꽃,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한국적과 서양적 디자인의 조화로 멋진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결혼식 날 햇살이 정원 예식을 밝혔습니다.
서연은 금색 장식이 있는 흰 드레스를 입고 빛났고 정장을 입은 민주는 자랑스럽게 반지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통로를 걸어 내려올 때 강훈의 얼굴에는 기쁨과 경외감이 역력했습니다. 아름다워요. 강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서약은 사랑과 단순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랑, 존중,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의 환호 속에서 키스로 서약을 마쳤습니다. 피로연은 그들의 문화를 활기차게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이 어우러져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동생과 앞으로의 삶에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에요. 서연이 옆에서 즐거움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강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별 아래에서 강훈과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시작되었지만 깊은 사랑 이야기로 변한 여정의 적절한 결말이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놀고 있는 동안 강훈과 서연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단결,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성장하는 가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아래 그들은 아름다운 결말을 찾았습니다. 희망, 사랑,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연이 강훈을 용서하고 결혼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0점에서 10점까지 평가해 주세요.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저희 이야기를 계속 즐겨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종료 화면을 클릭하세요.